1분 영어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구조, 분석하고 문법을 다 알아도 또는 단어의 뜻을 사전을 뒤져봐서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단어의 정의를 아는 거예요. 구조를 아는 것도 아니며 정의를 아는 겁니다. 사전의 뜻은 정의가 아니라 그냥 용례일 뿐이에요. 물론 도움은 되죠. 우리는 단어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문법을 알아도 구조를 분석해도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문장 홍익대 편입영어입니다. 2022학년도고요. 이 지문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쉽게 분석해 줄 것이며 그리고 단어의 뜻도 사전에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여기 있는 뷰는 견해 또는 본다, 봄, 시각, 상호작용, 이건 그 자체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상호작용, 바로 그것이 provide, 제공하다, site, 장소, 부지, process, 과정, 진행 과정, symbolic, 상징적인, exploration, 탐험, 탐구, 사회적, catalyzation, 범주화, 여기까지가 with 전치사로 나와 있는 구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이건 알 거라 보입니다. 요거는 공식적, 형식적, 체제의, 제도의, 세팅, 환경. 그 다음에 where가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사죠. 이건 아실 겁니다. 아닐 거라는 걸. 표준적인, 권위적인, 표준적인, 권위 있는, 장르, decide, dedicate, 헌신하다, 전념하다. 사전의 뜻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화려한, 명확한 진술 또는 선언, 새로운 민족성.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준 뜻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린 단어의 정의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 view, 뜻 하나를 가지고 사전을 뒤져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있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 이상 나오죠. 그거에서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풀고 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린 번역이라 하고 이 번역하는 방식은 문장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의 깊은 정의 그거를 알고 있어야 이런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어는 인문학과 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죠. 자연과학과 같은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래서 이런 것이가 아니라 느낌을 아는 거죠. 그게 귀납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느낌으로 배웠습니다. 귀납적으로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해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이라도 틀릴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문이 분명 어려운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홍익대 문제에서 어려운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중에서는 별로 어려운 지문들은 없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느끼는 학생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되더란다면 그럭저럭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강사들이 해석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들도 잘 모르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명확하게 보고 뭘 봤는데
어떻게 상호작용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은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 것이 공간과 진행 과정을 마련해 주는지, 상징적인 사회 범주화의 탐구를 상징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자, 사회 범주화라는 건 사회를 분할하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또는 우리와 그들, 이렇게 사회를 범주화한다는 거, 나누는 거죠. 다시 갈게요. 명확하게 보고 뭘 봤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이 그 자체가 공간과 진행 과정을 뭘 위한, 상징적으로 한번 사회적 범주를 나눠보는, 그러한 것을 탐험해보는, 경험해보는 그러한 공간과 진행 과정을 어떻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쯤 공식적인 체제 안에서의 환경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공식적인 제도에서의 세팅을 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곳에서는, 공식적인 요것에서는 어떠한 표준이 되는 그런 장르가 없어요. 어떠한 것이 이게 표준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형이 없어요. 이 표준화된 유형은 뭐에 목적화되어 있냐면, 바로 새로운 인종은 이런 거야 라고 명확히 말하는 거. 새로운 인종들의 특징들이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명확히 말해주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그러한 표준적인 장르가 없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상징적으로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체제에서의 세팅을 이젠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데디케이트 리드라 해가지고 뭐뭐의 목적이 그러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뭐 헌신한다 말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해 갔을지 몰라서 말이 좀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이.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명확히 봤어요. 어떻게 상호작용 그 자체가, 인간끼리 상호작용하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런 것들이 공간 그리고 진행 과정을 상징적으로 한번 탐험해 보는 거죠. 사회를 한 분류해 보니 어떻다라는 탐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것을 명확히 봤어요.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봤으니 이제는 한번 공식적인 인스티튜셔널 제도에서의 어떤 세팅을 찾아보자. 거기에서는 이게 규정이야, 이게 정식이야, 이게 표준이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장르가 없어. 그래서 이 표준이란 말은 또 화려하게, 야, 이 새로운 인종들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렇더라라고 명확하게 이니시에이션,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특정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 야, 이게 표준이지 라는 그런 것이 없는, 자유롭게 어떠한 탐험해보는, 익스플로레이션의 포인트거든요. 탐험해보는 그러한 제도적인 이제 세팅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때요? 사전에 있는 뜻을 그대로 집어넣어서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 넣어볼게요.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이 제공해 주는지, 장소와 과정을, 상징적인 탐험, 사회 범주와의 탐험을 위한,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보려고 한다. 공식적인 체제의 환경을, 그곳에서는 어떠한
표준적인 그러한 장르는 없고 그 장르는 헌신해요. 어디 헌신한다? 화려한 선언, 새로운 인종에 대한 화려한 선언에 전념하는 그러한 표준적인 장르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어때요? 사전에 또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이해가 안 가. 해석이 안 됐다니 이해가 안 가.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뭐예요? 첫 번째, 기본 지식 부족. 이럴 수 있어요. 기본 상식 부족. 기본 상식은 독해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기본 상식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기 힘들죠. 물론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내가 구문을 잘 모르나 보다. 이럴 수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래서 내 탓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탓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강사들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강사가 바본데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서 이해를 못했다면 설명할 때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상식 부족은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들어본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대부분 강사가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강사들은 왜 이해를 못했느냐? 문법도 알고 구조도 분석할 줄 알아요. 다 사전을 찾으면 단어도 다 나오는데도 왜 해석이 안 될까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 토익도 마찬가지. 모든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바로 외국어죠. 외국어와 우리말은 1대1 대칭이 안 돼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은 게 꼭 같지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을 때 서로의 정의를 일치하지 않아요. 정의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거기서 오는 혼돈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정의죠. 이 정의는 느껴야 되는 거야. 느낀다는 거야. 느낀다. 분석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뜻을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느껴야 됩니다. 단어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단히 말하더라도 뷰를 견해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뷰를 견해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시야로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보이는 시야로 해석할 것인가, 관점을 해석할 것인가, 다른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 용례가 나올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견해라가 맞나, 시야가 맞나, 관점이 맞나, 이런 거 막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그 뜻을 맞춰가려고 하죠. 그게 번역이에요. 그게 번역인 거예요. 그냥 느끼면 돼. 뷰를 어떻게 외국인이 느끼고 있는 걸 아시면 익스플로레이션, 탐험도 마찬가지고. 달 탐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 범주화를 탐험해 보는 거지 어떻게 이게 달 탐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사회 범주화를 해본다고 해석한 거예요. 탐험해본다, 시험해본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느끼니까, 전 인스피레이션을 여러분 못 느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데디 케이 리드가 돼야 돼요.